성경 속 인물로 보는 MBTI. 오늘은 직관,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관형, 감각형 하면 말이 좀 어려워서 저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감각형과 직관형을 MBTI에서 나누는 그 이유는 정보를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그 방법에 따른 차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형을 인투이션이라고 하고요. 감각형을 센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오감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 또 손으로 느끼는 촉각, 또 귀로 듣는 청각, 미각, 후각, 이런 오감을 가지고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더 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감각형의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뭔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누군가 올 것 같아, 이런 그런 육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육감형의 사람을 우리가 직관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보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이 NS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N 성향이 조금 죽는 게 아닐까.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경제 유튜브 이런 걸 많이 찾아본다던가, 어렸을 때는 예술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서 그게 S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감각형의 사람, 완전한 직관형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MBTI 유형에서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기울어지는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N이 높았던 사람이 N이 좀 낮아지고, 또 감각형의 사람이 또 N이 좀 높아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현실 속에서 NS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예쁜 꽃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와, 예쁘다. 또 그거 말고? 이렇게 큰 꽃을 보면은 되게 얼굴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직관형이죠. 얼굴이 굉장히 크네. 이렇게 꽃에 연상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꽃에 연상이 되거나 관련되는 걸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직관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감각형의 사람은 꽃을 딱 볼 때 만져보고, 냄새가 좋네, 굉장히 부드러워, 그런 사람들이 감각형의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맨드라미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맨드라미를 보면 그 맨드라미에 관련된 나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직관형의 사람이거든요. 같은 직관형이라도 참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사과 그러면 빨갛다, 맛있다, 시다, 새콤하다, 나의 어떤 오감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감각형의 사람이고요. 사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제 핸드폰? 네, 역시 직관형이네요. F를 쓰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직관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구분이 됐나요? 네, 오늘부터 친구들한테 한 번씩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예가 있을까요? 감각형의 사람들은 직접 경험한 것을 신뢰해요. 그리고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직관형의 사람들은 미래를 먼저 생각하죠. 너무 공상적이고, 좋게 말하면 창의력이 있기도 하고 상상력이 많기도 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인 것에 조금 열등한 그런 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감각형의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은 유재석? 유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유재석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그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눈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는 그런 걸 보면 정말 감각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직관형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핸드폰을 개발한 사람이 있죠. 네. 스티브 잡스. 네,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죠. 그 사람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 상상력,
공상 이런 것들이 직관형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MBTI가 성경 속 시대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직관형과 감각형 누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직관형의 사람은 바울이 아닐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 전의 인생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바뀐 후에 이 바울은 이렇게 그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모험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감각형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네. 딱 떠오른 사람은 에서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장자권을 자기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알았어 너 팥죽 주면 내가 내 장자권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문장 속에서 에서는 참 현실적인 감각형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저는 감각형, 직관형에 대해서 되게 막연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으로 얘기를 하면 직관형은 고등교육에 맞고 감각형은 좀 초등교육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수준이 높고 낮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등교육에 맞는 직관형들은 뭔가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방향성, 먼 미래 계획을 세우게 해주고 이런 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이제 감각형들은 지금 현재 이 아이가 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이 아이가 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당장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현재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학문적으로 보면 직관형의 학문이라고 하면 철학, 심리학, 문학 이런 것들을 직관형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각형의 학문은 공학, 과학, 뭐 경영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네, 직관형, 감각형 부부나 커플 어떤 그런 예들이 있을까요? 저는 직관형이 되게 높은데 감각형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항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감각형인 사람과 직관형의 사람이 연애를 한다거나 부부일 경우에는 둘이 다 N이면은 그 집안이 나만 하겠어요. 또 너무 S이면 어때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뭐 보이지 않는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없죠. 현실에만 매여 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N과 S인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좀 보완하는 면에 있어서는 좋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 두 다른 사람들의 만남은 어떨까요? 두 유형이 다 있어야죠. 두 유형이 다 있어야 N인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일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문을 연다면 문만 열면 어떻게 해요? 감각형인 사람들이 그 자료를 수집해서 그거를 든든하게 세워줘야 되는 거죠. 바울이 교회의 문을 많이 열고 새로운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면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든든하게 그 교회를 또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N인 사람과 S인 사람들이 이 유형을 안다면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동료가 되고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직관형인 입장에서 감각형 상사분들을 만났을 때 새로운 것들을 할 때 개혁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데이터나 검증된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진짜 같이 필요해서 또 좋은 조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딱 개혁만 해야지라고 하면 뒷감당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기반의 데이터 기반에 하는 상사분들을 만나면 또 잘 맞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직관형, 감각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에 헷갈렸던 부분들이 약간은 정리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분분한 감정형과 이성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